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과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는 사윤택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회화 작업을 좀 근간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회화 작업 이전에는 사진 퍼포먼스, 제스처 드로잉을 통한 퍼포먼스나 그리고 그리고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공간 설치 작업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건 회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일상에서의 제스처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담는 사진 작업과 짧은 영상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 했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조금 했었던 작업이 공간 설치, 천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간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빨리빨리 천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설치 작업들을 했었는데 뭔가 자꾸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불러들이면서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다른 작가들의 회화 작업만 보면 자꾸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회화 작업 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 2016년까지는 어떤 순간 속에서 포착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망각 같은 현상을 내가 포착하고 사람들의 망각 그리고 공간에 대한 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잠시 떠올렸을 때 오는 기억들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서 그려내고 그리고 순간적인 그 흔들림과 움직임 속에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회화적 장면으로 멈췄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그 봉인된 시간들이 왜곡되고 또 조금 회화 장면이라는 그 해석 속에서 확장되게 실험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좀 한계에 오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좀 겪었어요. 3, 4년 정도. 그 이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고 나의 진정성은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리고 삶에서의 특이한 특이성을 그림에서 특이성으로 전이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한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삶이 특이한 장면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올 수가 있어요. 항상 평이한 그런 삶과 시간의 어떤 연속들이죠. 그런 것에 대한 좌절 그리고 뭔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CC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틈이 날 때 어느 작업실 근처에 뭘 틀어놓고 그 CCTV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유희, 그 즐거움 그리고 마치 그 현장을 내가 보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장 그냥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봤던 현장인데 그걸 CCTV로 돌려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당히 그 법의학자 같은 정말 그 과대망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상상력들이 돌출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CCTV를 보게 됐고 CCTV의 그 장면 속에서 약간 특이적 상황 예를 들어서 그 작업실 뒤편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생태공원에서 까치가 내려앉았는데 까치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가 숲을 이렇게 싹 등지고 있는데 까치는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CC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을 내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까치와 호랑이라는 장면을 그리면서 마치 그것이 민화 장면이 연상할 수 있다는 그 회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이만한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강아지의 그 쫑쫑쫑쫑 이렇게 종종종종 거리는 그 움직임이 마치 그 미래주의 화파에서 봤던 그 자코모 볼라의 그 강아지의 그 역동적인 그 움직임 같은 오마주들이 연상되는 그런 흥미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계속 주입이 되는 CCTV 장면에 대한 몰입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주로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나 CCTV 장면들을 주로 본 게 많습니다. 회화성 근본에 대한 탐색 또 있지만 회화에 대한 실험을 계속 확장하고자 할 때 좌절하였던 것들을 결국에는 그런 수단, 장치 그런 것들을 빌려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CCTV 장면이나 블랙박스 장면을 포착을 해서 내가 그 기억을 담아서 그 장면을 딱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해서 그리는 그 빠른 붓질로 그리기 때문에 주로 작은 화면이고 그 작은 화면 속에 질감이 두텁고 순간 이렇게 빠르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려면 회화가 밀도가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두텁게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텁고 작고 그런 화면들은 대체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서 그려진 것들이고요. 주로 그것들은 2018년부터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지인들, 친지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뭐 뇌출혈, 그리고 또 심장질환,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헛헛한 감정으로 살고 있는데 굉장히 그 허무한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연한 기회가 돼서 대구에 1년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주를 여행하게 되었고 그 일대를 여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여수, 남해 그쪽에 또 1년 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산지한 유적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바위가 갖고 있는 그 원형적인 질감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학적 전율이 왔어요. 그 이끼, 오래된 느낌들, 그 속에서 그냥 묻혀진 흔적조차도 나는 그 이상의 예술을, 정말 그 물성에 대한 그 느낌을 어떤 것도 능가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회화가 그런 것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물성들이 갖고 있는 오돌도돌한 그 질감과 또 과거에 우리가 아주 태초의 그 고대 삶 속에서 계속 기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갔던 그 조상들, 그 그림들을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요하여 하면 또 여행도 가봤고 가끔씩. 그랬더니 거기에 확 이렇게 몰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화의 원형적인 이미지, 어떤 이미지의 기원적인 모습들을 제 회화에 좀 도입하고 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21년에 저렇게 바위에 손바닥 그리고 TV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TV를 켜놓고 잠자는 시간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자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TV가 켜져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 스포츠 장면들, 저는 스포츠를 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스포츠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스포츠 장면의 어떤 그 순간적인 결들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영감을 받는 게 좀 있긴 해요. 그것들이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체험들하고 원체험들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소스, 그 현상하고도 뭐가 이렇게 결부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영감을 주고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의식하고 의식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누군가 그 테니스를 탁 치고 있는 장면이 딱 돌출돼서 온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분한테 가가지고 이 장면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면은 이게 너무 형태가 조금 익숙해져서 제발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대로 저기 그 바위 같은 이미지에 제가 그대로 그 이미지를 모사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여름이었는데 모기가 이렇게 날아드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잡아서 그 캔버스에 모기가 달라붙었어요. 또 거기에 제 손바닥을 그렸습니다. 그런 모기를 잡은 순간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어떤 잔영, 그것이 어떤 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린 것들의 손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빌려서 그린 그 테니스의 장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원형처럼 바위 위에 암벽 같은 그런 느낌, 질감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최근까지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 제목이 처음에는 내가 뭐에 대해서 제 회화 근간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순간, 슬러시, 기억, 슬러시, 진술, 슬러시, 이미지의 기원, 이거였더라고요. 제가 관통하는 어떤 그 텍스트 핵심 단어가. 근데 그거를 풀어서 그냥 넣을까 했더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 스스로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재미가 없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좀 낯간지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열차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작품 설치 전에 보니까 전시 제목을 제가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생각해야지 더 좋은 제목 생각해야지 하다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또 이렇게 열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졸게 되었어요. 졸고서 딱 일어났는데 서울역 그 문구가 이렇게 들리면서 졸던 게 깼어요. 그랬는데 딱 눈을 떴는데 명징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확연하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상쾌한 느낌, 이런 것들이
뭔가를 번뜩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작업실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더 많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일하랴 막 여기저기 다니랴 하다가 작업 시간을 짬을 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전시 기간이 다가올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기제가 있어서 계속 졸리워요. 그러면 작업실에서 거의 좋은 시간이 더 많아요. 그냥 멍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워내고 멍하게 있어요. 근데 멍한 시간들을 보면 상당히 무의식적인 영역에서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건 좋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구름이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졸고 있었어요. 제 그림은 그런 것들이 총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졸고 있는 소년으로 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회화 작업을 시작할 때 회화 작업 내에서 최대한 최적화된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던 열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가능하지 않다면 나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좌절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시기의 변화들을 인식하면서 회화적 탐색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회화적 스타일을 찾는데 결국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내가 앞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작업을 계속해야만, 그리고 계속 할 만큼의 내적 성장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한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성취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순간순간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상당히 즐거웠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 이루어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 그 갈구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덜었어요. 그냥 즐거워요. 저는 제 그림이 한편으로는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아름답지 않다고들 하는데 저는 제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함을 굉장히 녹여가지고 치열함을 녹여서 저의 스타일을 녹여서, 그리고 최대한 회화라는 그 근간 위에서 항상 저는 버무리려고 했기 때문에 전 제 작업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요즘에는 만사가 편안하고 그냥 만사가 좀 설레이고, 이런 삶과 함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삶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